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 강의가 벌써 12주차 강의가 되네요. 네,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주차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물질 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물질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 같이 이제 포함해서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어떤 혼합물로부터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 또는 천연물로부터 우리가 목적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성분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세스들 또는 공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었어요. 어떠한 유형의 그런 공정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분리가 되는지 추출이라든가 또는 이 교과의 제목이 물질 추출론이긴 하지만 또 엄밀하게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추출 다르고 침출 다르고 그렇죠? 또 크로마토그래피 다르고 증류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큰 의미에서 목적하는 어떤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혼합물로부터 분리해내는 그런 의미를 이제 추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백 성분이라고 하는 알부틴을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해서 또 그 알부틴의 함량이 배 속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또 분석도 하고 또 분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갖다 같이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또 크로마토그래피 기법 중에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또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또는 관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로부터 이 알부틴을 분리하는 그런 이제 분리 또 정제하는 과정을 갖다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을 해서 꼭 배가 아니더라도 천연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갖다가 분리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이제 기호식품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란 말이에요. 이 커피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그럴까요? 차라고 그럴까요? 이제 여기에는 음료에는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 혹은 천연물로부터 어떤 그 원하는 목적 성분을 갖다가 추출하는 그런 공정을 갖다가 보통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럴 때 바로 이 커피로부터 카페인의 추출이라든가 또는 담배로부터 니코틴의 추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실험을 해요. 그래서 요번 12강에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성분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어떻게 정제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오늘 그러면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12강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 그거는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카페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갖다가 보여주는지 이러한 얘기를 갖다 먼저 이제 정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든 또는 음료를 통해서 섭취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카페인을 과잉 섭취했을 때 그랬을 때 또 부작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카페인이란
카페인이란 메틸크산틴 계열의 중추신경계통, 예, 영어로는 이제 CN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중추신경계통을 갖다 자극하는 각성제의 일종으로서 알칼로이드 화합물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얻게 되냐면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즐겨 마시는 커피, 또 커피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녹차, 예, 차잎에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열매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카카오라든가 이런데, 즉 코코아라고 얘기하는 이제 예, 카카오 열매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과실 같은 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커피, 콩이나 차잎, 그리고 기타 이제 식물의 열매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카페인이에요. 예, 식품? 우리가 뭐 마시는 커피에도 있나? 예, 있죠. 콜라라든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은 음료에도 많이 카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카페인 성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커피 마시는 걸 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향정신성 물질과는 달리 이 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규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향정신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카페인의 구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는 이제 탄소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벤젠 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이제 고리 화합물로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메틸기가 3개,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그리고 저 이제 중심에 질소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다 띠고 있습니다. 요 카페인, 예, 카페인은요, 예, 우리 보통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식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품 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그 카페인의 양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널리 알려진 걸로는 이제 커피콩, 그쵸? 원두라고 얘기하죠. 예, 이 원두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를 우려서 마실 때, 그때 이제 그 카페인이 녹아서 같이 나오죠. 커피콩이라든가 코코아, 카카오라고 하는 코코아 콩, 차잎, 또 과라나 열매, 과라나라고 하는 열대과일이요. 예, 거기 열매와 같은 그런 유형의 식물에 천연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료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가공식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마시거나 먹거나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마시게 되는 커피 음료가 한 25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3mg 정도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음료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커피 음료보다는 좀 적지만 꽤 많습니다. 80mg. 예.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우리 뭐 별다방, 예, 같은데에서 이제 파는 그런 이제 그 커피 한 잔, 예,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는 뭐 그런 컵으로 기준에 한다면 400ml 기준에 132mg.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잔에 22mg. 굉장히 적은 편이죠. 예, 티백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커피 믹스,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커피 믹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가 한 봉지 12g 기준에 56mg. 그러니까 커피 믹스 하나가 보통 우리가 녹차 티백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정도 되는 거죠. 커피 우유에도 커피 향뿐만 아니라 여기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47mg. 그다음에 콜라가 의외로 이 안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27mg.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잘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달달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초콜릿 같은 경우 여기에도 100g 기준에 18mg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초콜릿을 잘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부모들의 의식적인 이제 그런 행동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식품 속에 이제 카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뭐 커피 하루에 서너 잔 마셔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커피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로운 작용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을 과잉 섭취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을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눈 같은 경우도 집중력이 잠시 이제 커피를 마심으로써 각성작용해서 향상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눈의 피로가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많이 마시는 것이 결코 뭐 순간적으로 정신 깨어 있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눈의 피로감을 더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쳐서 간은 이제 철분을 갖다 이제 흡수를 하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데 철분 흡수를 갖다가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빈혈을 갖다가 조장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도 하게 되고요. 물론 카페인을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위나 장에서는 칼슘 흡수를 갖다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좋을 일이 없지요.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멍할 때 커피 한 잔 탁 마시면 이렇게 그 깨는 듯한, 그쵸?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바로 요 작용이 뭐냐면 각성작용이에요. 그래서 뇌를 각성시켜서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맑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과다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불면증이나 행동불안, 정서장애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심장 같은 데는 이제 과잉 섭취했을 경우 심장박동수를 갖다 증가시켜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든가 혈압을 갖다 상승시킨다라든가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커피를 과잉 섭취했을 때 이제 부작용인 것이고요. 이제 이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향정신성 약물의 일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향정신성 약물들이 이제 우리 보통 신경계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했었던지 아는데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담배, 니코틴이죠. 그쵸? 니코틴이 헤로인, 마약이죠. 코카인, 마약이죠. 알코올도 요게 아주 또 의존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 그리고 대마초, 마리화나라고 하는 대마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조사를 했더니 금단성, 강화성, 내성, 의존성, 독성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더니 요거는 번호가 높을수록 낮은 거예요. 그래도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또 강화성이라든가 내성, 의존성, 독성 이런 것들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대마초예요, 대마초. 대마초가 지금 우리 불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거나 혹은 뭐 다루거나 해도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허가를 맡은 사람만이 삼배옷을 만드는 대마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대마가 거의 커피에 있는 카페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런 형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번을 달고 있는 것들은 이거 보세요. 니코틴 보세요. 1, 2, 3, 4, 5 뭐 골고루 가지고 있긴 하지만 헤로인만큼 그래도 거의 그쵸? 마약이라고 하는 헤로인만큼 위험한 거예요. 담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향정신성 물질 갖다 이제 흡입하게 되는 것이죠. 코카인이 그렇고. 알코올 같은 경우도 금단성. 알코올이 중독이 됐을 경우에는 끊었다. 그러면 막 그냥 떨고
굉장히 좀 심각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코올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다. 금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여기 강화성이나 내성 같은 경우도 크다. 예. 독성도 알코올이 생각보다 간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가 아주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안 좋다. 특히 신경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게 살펴본 거예요. 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인데요. 요 X축이 뭐냐면 위험도예요. 위험도를 나타낸 거예요. Y축이 뭐냐면은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러니까 한번 습관이 되면 굉장히 의존하는 정도가. 그 보시면은 역시 마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컫는 헤로인, 그 다음에 코카인, 이런 것들 굉장히 높죠. 그런데 뭐예요? 담배도 어마어마하게 의존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뭐예요? 그 위험성, 물질의 위험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예. 알코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존성은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데 비해서 다른 마약성 성분에 비해서는 예. 저기 이제 맨 꼭대기에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그 기호의 설명인데요. 마약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진정하게 하는 작용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각성작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흥분작용, 그렇죠? 흥분작용, 각성작용,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쭉 그 환각작용 뭐 이렇게 이제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의존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위험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중간 정도의 그래도 오히려 마리화나 저쪽 끝에 있는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마초에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성분이거든요.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험성은 굉장히 낮아요. 의존성은 커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예, 조금 의외죠, 그렇죠? 예, 이제 향정신성 약물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건 뭐예요? 가수라든가 연예인들 뭐 대마초 폈다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래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마초 폈다고 잡아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팔아요 또.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만 이제 오늘 카페인이 나왔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마약 같은 경우 마약류의 종류는 향정신성 의약품류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마약류에도 천연 마약이냐 합성 마약이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마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이제 마약들 또는 향정신성 그런 이제 물질들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기호식품으로서 흔히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콜라, 홍차, 녹차. 예. 그런데 이제 각성작용을 한다. 담배 같은 경우가 담배 연기에 약 한 4,000여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는 발암 물질인 타르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구토라든가 모세혈관 수축,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니코틴이 들어가 있고 또 적혈구산소 운반작용을 갖다 방해하는 일산화탄소, 아주 담배라고 하는 놈이 좀 안 좋은 거는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도 술에 들어있는 이제 진정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알코올도 이제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뇌의 신경작용 억제하고 기억력 감퇴, 간 기능 손상, 간염, 간암, 알코올 중독 등등의 이런 나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칠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물질로 이제 나눠 보면은 각성제가 주로 이제 중추신경계를 갖다 흥분시키는 거.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이제 진정제로 작용하는 것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알코올, 수면제, 진통제고요. 환각제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 요게 이제 대마초라든가 소위 여러분들 본드 흡입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물질들, 또 LSD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자, 대략 뭐 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테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커피라고 하는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영상 보시죠. 카페인은 몸속에 들어간 지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혈류를 타고 심장 박동과 혈압을 상승시키는데요. 약 1시간 후면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며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페인 섭취 후 약 6시간이 지나면 혈류 속 카페인 함유량이 50% 정도로 감소하고 반나절 혹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사라지게 되는데요.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빈혈과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카페인이라는 물질의 대표 증상은 각성입니다. 피곤하고 졸릴 때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이유 또한 각성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아데노신과 결합해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을 대신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즉, 카페인이 졸음을 촉진하는 아데노신을 차단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네, 신경기를 갖다 자극해서 그래서 각성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데노신 이걸 갖다 자극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카페인 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연이어서 한번 또 볼까요?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섭취를 하는지 또 어마어마하게 섭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뭐 한 7, 8잔씩들도 마시고 그러죠. 자,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카페인을 갖다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커피 속에는 10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카페인이겠죠. 그렇다면 카페인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코코아, 구아바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이른바 식물 속 염기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카페인은 뇌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인지 능력과 전체적인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데요. 카페인에 한 번 학습된 뇌는 계속 카페인을 찾게 되고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고 결국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카페인 의존성, 중독성 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이제 염두에 두시면 커피 마실 때 우리가 어떤 점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서 좀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과잉 섭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왕에 커피 속에서 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커피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나 영상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마신 커피의 양은 평균 377잔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약 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찻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가공류,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죠. 인체에 카페인이 흡수되면 대뇌 피질의 감각 중추가 각성되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지거나 졸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이제 속이 쓰리고 결국 그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이뇨제 작용이 있어가지고 많이 마시면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되게 안 좋을 수가 있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이 과민되고 심하면은 근육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아메리카노 4잔, 임산부의 경우 3잔을 마신다면 이미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데요. 또 체중이 약 50kg인 청소년은 하루에 에너지 음료 2캔 이하로 카페인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소아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불면증, 빈혈, 성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 1잔에서 2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기한테 카페인이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유 직후에 드시고 그리고 다음 수유 때까지는 시간을 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ml당 카페인이 0.15mg 이상 함유된 식품으로 식품 포장 용기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요. 따라서 식품마다 카페인 함유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카페인 섭취,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호식품의 일종인 커피를 많이 이제 섭취하게 되는데, 마시게 되는데, 바로 이 커피를 통해서 카페인이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게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녹차, 초콜릿, 그 다음에 우리 음료들, 예. 이제 탄산 계열의 음료들 이런 데도 카페인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강장 음료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던 바카스 같은 데도 카페인이 꽤 상당량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험생들이 이제 잠을 쫓으려고 이제 먹게 되는, 마시게 되는 그런 이제 음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음료에도 생각보다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나왔었던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고도 이 카페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커피를 통해서 섭취하는 카페인, 또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도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든 또는 음료를 마시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2주차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혹은 녹차를 갖다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커피나 녹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예, 그 카페인을 갖다가 이 천연 물질인 커피 또는 녹차로부터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 추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1교시 또 시간이 돼서 네,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